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판 뉴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편파 왜곡 보도 이름 아래 언론사 기자와 뉴스 진행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사 4곳에 대한 취재 거부를 선택해서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과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대한민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자 반박 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준표 시장이 비판에 대한 걸 참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성정 탓이죠. 네, 실제 홍준표 시장이 우리 전에 백경록 기자가 그 진단했듯이 오만 정우군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을 좀 더 받아들이고 내가 고칠 뭔가 요인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언론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하는 게 언론 보도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은 국가가 만든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소를 해서 그 판정을 따르는 게 거의 뭐 관례처럼 돼 있고 그 국가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중재가 불성립되면은 또 법적인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무시했다는 거는 그냥 나는 그런 거 국가가 정한 질서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네.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언론중재위 같은 형식적인 것은 나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시장 스스로 페이스북에 언론중재위 같은 기구에 제소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재 거부를 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그 경남 MBC 기자한테 그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좀 했어요. 경남 MBC 기자분과 통화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네. 했는데, 근데 그때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언론 중재 사건만 하나 보면 이게 저기 확인해 보니까 이 경남 MBC 측의 손을 이제 언론 중재가 들어준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경남 MBC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언론중재위가 경남 MBC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여기 대구에서는 언론 중재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해당되는 그 사건을 관련해 가지고 그 한국기자협회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경남도지사 시절 때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때 이미 같은 언론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경남도지사나 당 대표 할 때도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게 이제 출입 거부나 뭐 취재 제한, 그 다음에 네. 뭐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하는 이유에 이걸 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기 그 언론사에서 사과를 받는다든지 공식적으로 그 안에는 모르는 거니까요. 언론을 겁박해서 후속 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요. 요걸 하고 나면 다른 언론들도 겁을 먹잖아요. 네. 요게 두 번째 이제 의도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눈여겨 볼 것은 사회자까지 고소를 했어요. 네. 우리 그 통상 사회자는 이거 초빙되는 거고 언론사의 대본대로 진행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데 고소를 한 것은 다른 학자들에게도 함부로 이렇게 언론사에 동조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행자께서는 경북대학교 언론 관련 학과의 교수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편파 왜곡 보도라는 이름 아래 뭐 언론사 기자, 뭐 진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또 어떤 특정 대상 뭐 언론사를 향해서는 취재 거부를 했다는데 그 고소를 당한 대상과 그리고 취재 거부 조치를 당한 언론사가 어딘지 궁금한데 이것은 이제 제 옆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정한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일단 옆에 있는 우리 스픽스 대구의 백경록 기자가 네. 영광스럽게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우울증 걸렸습니다. 지금. 고소를 당했고
또 그 MBC 대구 MBC의 보도국장 전체 네.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보도국장이 고소를 당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같이 우리 백 기자와 같이 그 토론에 참여를 한 이태우 기자가 이제 또 네.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사회를 봤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경북대 언론 네. 그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고소를 당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그 담당했던 교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본인은 참 황당해 하더만요. 네. 세상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지만 이처럼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나. 왜 그건 진행자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진행을 할 따름인데 그거를 공모를 한 혐의까지 적시를 해서 고소를 했는데 네. 참 어이없어 하고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냥 본인은 사실 의혹이 전혀 없다면서 더 이상 뭐 말하기가 좀 거북하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돼 있고. 그분도 우울증에 지금 걸리신 거는 예. 아닐까요? 그거는 아닌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대구시가 대구 MBC만 네네. 그 조치를 취했죠. 네. 대구 MBC에 대해서만 이제 지적 거부 조치를 내렸었죠. 그러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완전 그 척건 중에 척건, 수하 중에 수하인 이종헌 그 단장이 본인이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네. 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 네 분을 이제 고소를 했고 네. 그 고소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겠다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스픽스 대구, 그다음 또 뉴스민, 또 프레시안 네. 이렇게 해서 지적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백경록 기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홍준표 시장은 아까 최정한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구 MBC만 내세웠지 스픽스 대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스픽스 대구를 대구 MBC에 준하는 언론사로 명시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픽스 대구가 대구 MBC에 준하는 언론사를 컸다라는 거죠. 아하. 예. 감사드리는 일이고 일단 진짜 저는 영광입니다. 이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 감사를 드리고요. 스픽스 이렇게 된 건 스픽스 대구가 지금까지 열심히 취재했고 또 그런 취재를 통해서 많은 대구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네.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그 홍준표 시장님의 사진이 사라졌잖아요. 그 스픽스 대구가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대구 TV 네, 말씀이시죠? 대구 TV. 예. 기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스픽스 대구 수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네. 이런 기적도 홍 시장에게는 마음이 안 드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기사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픽스 대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기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홍준표 시장이 스픽스 대구에 대해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분노만 키워왔다가 저희가 결정타를 날렸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 그 경남 창녕에 있는 힐마루 CC 가서 그 날씨가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생중계하기 위해서 또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홍준표 시장을 사진 찍을 때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의 선글라스 안에서 저를 레이저를 쏘듯이 보는 그런 눈빛을 조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대구 MBC에는 보도국장 그리고 뭐 진행자 그리고 기자 2명 그리고 또 뭐 스픽스 대구를 포함한 프레시안, 뉴스민까지 지금 해당 사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제일 큰 그 이해 당사자인 대구 MBC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구 MBC는 법률적인 대응과 취재로서 방송 보도로서의 대응을 좀 더 분리해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대응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거기에는 심지어는 맞고소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하고는 별개로 대구 MBC는 MBC 기자협회, 그다음 또 MBC 노조 여기서 성명서도 내고 했는데 그 MBC 회사 차원에서도 그 어떤 성명서를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는
자기들 회사가 바로 입는 타격이 또 크고 하기 때문에 네. 실제 취재 거부를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또 경영상의 그렇죠. 손해도 좀 상당히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준하는 언론사니까 공동으로 해도 될 것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MBC가 대응을 네.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그 뉴스민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이제 언론 관련 단체들과 같이 공동 네.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뉴스민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뭐 대구 MBC의 시사톡톡이 방영되고 나고 그 이후부터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스픽스 대구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스픽스 대구는 실제 이제 MBC하고 같이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 그렇죠. 또 그 시사톡톡에서는 그 현재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들을 매 프로그램마다 서두에서 예. 끄집어내 가지고 네. 얘기를 하기로 이제 같이 이제 MBC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일단 얘기가 돼 있고요. 네. 이제 또 스픽스 대구는 지금 우리가 그 방송 보도로서 결국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취재 보도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 또 우리의 가장 큰 원군 서울 스픽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구독자 동시 접속자가 10,000명, 15,000명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벌이고 있는 언론 자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네.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할 계획으로 일단 있습니다. 뭐 저기 이게 언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 탄압으로 그냥 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스픽스 채널과 함께 움직였을 때는 이게 현재는 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좀 예감이 네. 드는데, 자, 일단 취재 거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연설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 이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그렇게 좀 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좀 일단 네. 인정하고요.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이게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이고요. 사인이 아닌 공인에 대한 보도는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도 공인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재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의 언론 대응 방식은 상당히 독특하죠. 그는 이제 일단 검사 출신이니까 네.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지를 알고 있고요. 무조건 칼자루를 휘두르고 봅니다. 내게 비판적인 언론은 내 옆에 필요 없다는 인식도 아주 강하고요. 자, 그러면 취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대구시의 시정을 밝히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왜라고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사실 저기 잘 모르겠어요. 대체 그 방송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시정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그 통합신공항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4년 동안 해야 될 일의 뭐 70%를 이룬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4분의 3이었죠. 예, 뭐 어쨌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진단을 하고요. 실제 왜 그러냐 하면은 칭찬을 받아보고 싶은데 칭찬받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하거나 과대포장하거나 안 그러면 거짓말하거나 침소봉대하거나 뭐 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비판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감시해가지고 포착해갖고 우리 스픽스 대구처럼 또 대구 MBC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떼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특종 보도한 산업단지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 이거 예.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거의 뭐 지금 실현 불가능한 걸로 가고 있는데, 그 부도난 공약이 돼가고 근데 있죠. 이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스픽스 대구가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겁난 거죠. 또 우리가
특정 보도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선거법 위반 네. 이거 대구 TV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를 네. 거의 사유화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다는 게 대구의 모든 언론들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삐져나와가지고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머리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냥 지어받고 그다음 또 누르고 할까 도대체 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건덕지 하나를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언론들을 장악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단 말은 소위 말 잘 듣는 언론사만 대상으로 하고 자, 시정의 비판을 상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피해는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받는다고 봅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또 페이스북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스픽스 대구로 한 여러 언론사나 뭐 특정 정당이 비판을 하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데, 자, 이에 대해서 지역 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저기 한 광역 단체의 장 공인이 네. 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정책에 대해서 입을 대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이게 정상적인 게 시정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거짓말도 아니었고요. 또 실제로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분들이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개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이 한 지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기 앞으로 저는 그 단어를 계속 쓰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거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표현을 쓴 분은 사실 Y스입니다. 김영삼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언제냐 하면은 독재 정권 시절에 네. 그 독재에 항거할 때에 정말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대로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 네. 정말 대의명분으로 그때는 그 서리빨 같은 어떤 군인들의 그런 그 득세 속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은 그 국민들한테 의지하는 길이고 거기서 독재 정권에 항거할 때는 거친 언어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YS가 썼던 거하고 지금 정말 순진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개가 짖어도 그다음 또 비판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이 말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 시의원이 그 회에서 저희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 잘 듣는 언론사만 상대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말 잘 듣는 언론사들은 이런 거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언론사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시민들이나 독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저기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스픽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알 수 없어서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독자님들이 지금 10,000명에 육박을 합니다만은 최소한 20만 명은 돼야지 이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올 연말까지 목표 달성합니다. 자, 우선에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썼던 YS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말을 썼던 상황과 지금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상황인 건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위 말 잘 듣는 언론사만 상대로 해서 우쭈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차가 탄력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에는 언론사도 많고 뭐 언론 노조도 있고 기자협회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학회까지 있는데 뭐 다른 언론사의 입장과 그리고 이런 뭐 방금 말씀드렸던 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좀 그 다시 되짚어 보면은 그 한번 우리 저 그때를 좀 상기해 봅시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때 아랍에미레이트 쪽 순방하실 때 그 MBC 기자 탑승 전용의 탑승 거부했었죠. 거부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 단체는 다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적극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언론계의 중론이 돼서 그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압박으로 느껴지는데 이번에 사실 그 대구 지역에서는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들은 물론이고 그 언론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단체들도 사실은 이제 이해가 가는 건 이 단체에 있는 조직원들도 사실은 그 특정한 언론사에 다들 소속돼 있는 기자들이거든요. 네. 기자고 PD고 뭐 어떤 언론 노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의 입장과 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국 언론 노조에 있는 그 수석 그 네. 부회장하고 제가 네. 그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분도 이제 걱정을 하면서 한번 그 전국 언론 노조 대구 영북 협의회가 있으니까 네. 그 협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네. 뭐 그리고 또 언론 노조 차원에서 한번 대응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데 전국 언론 노조가 대응을 하는 거하고 네. 대구 영북 언론 노조 협의회 어떤 언론 단체에서 또 노조 단체에서 대응을 하는 거하고는 사실 아유, 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언론계에 있는 언론 노동자들도 언제든지 내한테 닥칠 수 있다는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인원 얼마 안 되고 우리 뭐 그냥 백경록 기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힘을 모으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는 저기 모른 체 하는데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숫자 많고 하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론사들이 좀 알아서 대응을 했으면 제가 아까 좋겠습니다. 빠뜨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기차가 간다는 얘기를 계속 쓰셨잖아요. 이게 기차의 기관사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기차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정말 옳은 비유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뭐 광고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충분히 그 부분들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언론 노조 기자협회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혹시 뭐 시민사회 단체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은 그 전국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여연대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명서 제목보다는 안에 있는 대구 참여연대죠. 예, 대구 참여연대에서 홍준표 시장은 제왕적 권력에 빠져 있고 네. 측근들은 용비 어천가만 부르고 있고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홍 시장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측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용비 어천가만 부르고 있고 네. 우리 그 홍 시장은 이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이 대구라는 그 영토에서 제왕 노릇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자, 대구시가 뭐 스픽스 대구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를 대상으로 뭐 한 몇 개 되진 않지만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취재 거부를 했기 때문에 취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2시면 보내는 그 대구시정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저희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못 받으셨을 거고 이거 참 좀 뭐 쪼잔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구시청 홈페이지 가면 뉴스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뻔히 다 올릴 그런 자료들을 뭐 스픽스 대구한테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랄만한 일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뭐 대구시에 출입을 하거나 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정환 편집인께 묻고 싶습니다. 스픽스 대구의 향후 보도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비밀입니다. 시크릿. 이거 이제 여기서 공개하면은 네. 적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은 스픽스 대구의 구성원들 또 서울 스픽스까지 포함해서 구성원들은 굽히지 않을 것이다.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일들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네. 거기에는 물론 보도도 있겠지만 법적인 조치도 당연히 따를 거고 그 외에 스픽스 대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건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판 뉴스의 클로징 멘트 따로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픽스 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독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